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바른멘토단 김도희입니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면접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기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시 전형, 그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이 전형으로 합격한 경기대학교 선배님들이 직접 나와서 자신의 생활기록부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점이 합격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의 솔직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게다가 놓칠 수 없는 면접 꿀팁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자, 선배님들을 만나보기 전에 먼저 경기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KGU 학생부 종합 전형, SW 우수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하여 최종 선발이 이루어지고요. 기획 균형 선발 전형, 사회 배려 대상자 전형은 서류 100%만 선발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2026년 생활기록부 반영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 전형들 중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KGU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바른멘토단 선배님들과 함께 직접 생기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2, 3학번 전자공학부 정혜윤입니다. 네, 저는 21학년도에 KGU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한 국어국문학과 변성호입니다. 학교를 KGU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4학년도에 입학한 공공인재학부 정치외교학 전공 지서현입니다. 저는 KGU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외화교육과 2, 3학번 김도희입니다. 저는 관광문화 콘텐츠학과를 2023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합격한 정기쁨주리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합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제정치 클러스터라는 정규 수업을 이수했었는데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클러스터 수업은 제가 학교를 나온 지역에서 진행한 건데 시 안에 있는 4개의 고등학교가 정규 수업을 개설하여 이수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시 정치 외교와 관련한 토론 토의 활동, 북토크 활동, 글쓰기 활동 등을 하였고 이게 생활기록부에 상세하게 기록된 게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된 포인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호모로댄스라는 책을 활용을 해서 3학년 진로 활동에 넣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호모로댄스 책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 놀이 그리고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왜 문화 콘텐츠에 열광할까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3학년 진로 활동에 기입을 하였고요. 또한 저는 3학년 경제 시간에 엔겔 지수에 대한 학습을 통해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엔겔 지수는 감소하는 반면 여가생활 및 문화 콘텐츠 관련 소비는 증가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경제 세특에 적었고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관광문화 콘텐츠로서 지방 소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국지리와 지방 소멸화 문제를 엮어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에서 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아리 활동에서 책을 많이 읽는 활동이었는데 여러 가지 학자들의 교육 사상이 담겨 있는 책들을 살펴보고 가장 어떠한 학자들이 매력이 있는지를 선택을 해서 제가 가장 매력을 느꼈던 학자의 교육 사상은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이 가장 인상 깊어서 그 책을 선택을 해서 자연주의 교육에 대해 더욱 탐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했던 시간이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3학년 진로활동 시간에 했던 물리심화 연구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오실로스코프나 함수 발생기, 디지털 멀티미터 같은 것들에 대한 사용 방법을 배웠는데 대학교에 왔더니 그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3급 정글사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이 선생님이 돼서
학생들에게 문학 작품을 설명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게 국어와도 아무래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생활 기록부를 준비를 하면서 진로 및 전공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고민이 반영된 활동이 있다면 계기와 과정도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가장 먼저 찾아봤던 것은 대학교 학과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커리큘럼을 찾아보고 뭘 배우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비슷한 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고민이 반영된 결과가 자유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교과 수업으로 정보가 개설되기는 했었는데 배우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을 하는 자유동아리를 개설을 했고 거기서 여러 코딩 실력을 키우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1학년 때부터 아나운서라고 확정을 짓고 난 다음에 아나운서 관련된 내용으로 생기부를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다양한 윤리교육이나 이런 걸 듣게 되는데 이런 윤리교육을 들을 때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많이 내용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1학년 때 진로가 간호 쪽이었는데 2학년이 건축이었다가 갑자기 유아교육과로 전향이 된 케이스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교육에 대한 걸 많이 하고자 수업에도 발표가 있으면 항상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똑같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수업 시간에 시간이 남으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했던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내 진로의 방향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지망하는 전공이 모두 달랐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프로파일러, 2학년 때는 사회교사, 3학년 때는 정치사회학자였는데, 3학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진로 활동 파트에 탄소 중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중심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을 채웠습니다. 저는 영어 독해 전문, 그리고 여행 지리, 경제, 사회탐구 방법 등 다양한 과목에서 기획 활동을 펼쳤는데요. 특히나 저는 여행 지리 과목에서 기후적 요소를 반영한 축제를 기획하는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열대기후 지역의 특징을 살린 축제를 기획하였는데요. 그래서 여름철 강수가 풍부하다는 열대기후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활용하여 비를 축제의 주요 테마로 적용시켜서 축제 기획을 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어떤 걸 했고 그 안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배운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동아리 활동은 저의 전공과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문화행사 기획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1학년 때는 그냥 재밌어 보여서 했었는데 생활기록부에 적힌 활동 내용은 학교 축제 부스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성 질문으로 면접 때 준비 시 갈등 상황과 풀어나가는 과정을 말할 때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네, 저는 창의탐구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특히 문화 콘텐츠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에 대해 조사하면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콘텐츠화하여 관광산업에 활용한 내용을 동아리에서 주로 하였습니다. 네, 이는 구체적으로 저만의 관광 콘텐츠를 기획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을 선택한 다음 예로부터 철 생산량이 많았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장관과 장인문화라는 주제로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토론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이때 토론 주제를 저출산 문제로 잡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 해결 방안 등을 토론을 하는 것을 했었는데,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가 유아교육에 미치는 점에 대해서 탐구를 더 해보고 이를 보고서로 제출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아교사에 대한 전망과 함께 연계를 지어서 발표도 진행했던 점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1, 2학년 때는 물리 동아리를, 3학년 때는 미래기술 탐구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스스로 탐구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또 매주 친구들과 실험을 하면서 공동체 역량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운서를 1학년 때부터 지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방송부에서 계속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면서 단편 영화 같은 것도 시작해보고 또 방송국 같은 데로 좀 자주 견학을 다니면서 여러 진로에 대한 탐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생기부에 잘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3학년 때는 영어 원문으로 된 기사를 이제 분석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이때도 이제 언론 매체의 역할에 대한 기사를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진로와 조금 맞추어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입니다.
지금 생기부를 다시 돌아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나 이 활동 해볼 걸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1학년 때 코로나였다 보니까 여러 활동을 못한 것들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저희 학과 특성상 아두이노를 쓰게 되는데 그 아두이노로 활동을 했던 경험이 굉장히 적었어서 그 활동을 많이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같은 것들을 많이 넣게 되는데 이때 너무 중구난방하게 다양한 활동들을 너무 목적지 없이 한 것 같아서 약간 하나의 주제 아래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어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제가 좋아하는 유아교육과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뭔가 파는 그러한 활동보다 겉핥기 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한 활동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양은 많지만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기에는 별로였던 활동들이 많았어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탐구를 좀 더 세분화해서 깊게 탐구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 다소 아쉬워요. 1학년 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걸이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듭니다. 또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토론이나 발표와 같은 참여를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경우에도 서현님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많은 활동을 채우지 못했고 또 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가 되고 아쉬웠던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생기부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팁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 정치외교학 전공 같은 경우는 학문적인 요소를 많이 띠는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생기부에도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 등과 같은 나의 예측이나 생각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 2, 3학년의 활동을 좀 구체화하는 것이 꿀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도서는 여러분들의 대입에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도서를 읽은 것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세특이나 행특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생기부를 좀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여러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탐구하는 것보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것을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보다 질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요. 저는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점점 심도 있게 생기부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그냥 막연하게 개발자라는 걸 꿈꿨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2학년 때는 사물 인터넷 개발자로 조금 더 구체화를 했고요. 3학년 때는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통신 기술 하나를 정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심화 있게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가져와 봤는데, 아직까지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축적되는 거기 때문에 초반부터 방향성을 하나를 정해놓고 가는 것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서 소거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학과들을 다 놓고 제가 이제 정말 못할 것 같은 학과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제가 하고 싶은 학과들을 찾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미리 찾아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